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식량 무기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국가를 압력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식량을 무기로 삼는 것을 식량 무기화라고 합니다. 미래의 자원 싸움은 식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무기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밀 수출량의 8%, 옥수수는 13%, 해바라기유는 30%를 담당하는 유럽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겨울밀, 보리, 귀리 등 곡물의 30%를 수확할 수 없는데요. 흑해 봉쇄로 곡물 수출마저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농지의 50%도 파종하지 못했고 많은 농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에다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7월 17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라고 하며 서방 세계들을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비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료는 농업 생산량을 30에서 50% 증대시키는 현대 농업의 필수 요소인데 러시아 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폭등하고 구하기도 힘들어서 많은 나라들은 비료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죠.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식량을 무기로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식량 무기화 시대가 왔음을 느끼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밀, 옥수수 등을 수입해온 아프리카, 중동의 저소득 국가들은 식량난을 겪게 될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UN 역시 올해 사상 최악의 식량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기아 상태인 인구가 2억 7천만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지에서 가뭄과 홍수, 폭염이 발생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유럽이 폭염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기사, 유럽에서 현재 에어컨이 없어서 못 판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면 당연히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죠. 미국 남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 등등 연일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뉴스로 시끌벅적합니다. 앞으로 꼭 전쟁 장기화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때문에 전 세계는 갈수록 심각한 식량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전 세계 인구는 20억 명이 늘어 100억 명에 육박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식량에 대한 수요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기후위기로 식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기후변화 속에서 세계는 곡물을 두고 경쟁할 것이며 최악으로는 식량 무기화 시대를 넘어 식량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량 무기화 시대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연결되는 식량위기에서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문제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며 전 국민이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곡물, 농산물 가격의 급등이 곧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식량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7%는 식량 무기화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하죠. 심지어 한국인의 인사말 중에는 식량에 관한 인사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멘트 중 하나가 바로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입니다.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에게 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누구보다 밥에 집착하는 민족이 한국인이죠. 한국인이 밥에 진심인 이유는 한국의 땅은 농사를 짓기에 그리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의 토양은 농사에 부적절한 화성암 산성토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자라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남쪽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냉대기후대에 걸쳐 있어 겨울이 빨리 찾아와 작물을 키우는데 허용된 시간이 짧죠. 그런데 강수량마저 여름에 집중되어 홍수가 잦고 봄, 겨울, 가을에 걸쳐 건기가 지속되는데요. 솔직하게 농사만 놓고 보면 환경이 절망적이라 과거 외부 침입자들조차 점령하려고 들지 않거나 점령해도 금방 물러났습니다. 한국이 독립된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로 척박한 영토를 뽑는 학자들도 꽤 있을 만큼 과거부터 한국은 식량이 풍부한 영토가 아니었죠. 이렇듯 한반도의 농업 여건은 극도로 불량한데요. 그래서 지난 세월 대부분 동안 그다지 풍족하지 못했던 역사를 겪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성세대의 주류 역시 어렸을 적 절대 빈곤에 시달렸었죠. 지식 원숭이의 부모님도 어렸을 적 보릿고개를 겪었다고 합니다. 식량이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저는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픈 시대는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유튜브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분들이 상공업에 종사하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먹는 게 중대 문제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수출을 끊으면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47%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7%나 된다고? 꽤나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 곡물이 포함된 수치라서 큰 의미가 없죠. 사료용 곡물을 드실 건 아니잖아요.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 자급률은 23%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곡물 자급률을 식량 수급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47%라는 용어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곡물 자급률 23%가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말은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 제재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한국이 봉쇄되어 외국의 화물선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개월 이내에 국민 대부분이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우선 슈퍼에 식품이 동이 나겠죠? 고기 먹을 여유도 없으니 가축도 도살하여 사료 곡물을 식용으로 전환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2에서 3개월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3에서 4개월이 경과하면 전쟁에서 승패가 나기 이전에 기아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천만 톤의 곡물을 유럽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곡창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기전이 발생해도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한국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식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한국은 현재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쌓여 있다 라고 하지만 밀, 옥수수, 보리, 대두와 같은 기타 주국의 자급 비율은 최고 10%인데요. 나머지인 90% 이상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합니다. 물론 사료용은 전량 수입하죠. 한국에서 밀과 옥수수는 각각 0.8%, 1.1% 많이 자급되는데요. 1년에 소비되는 대부분의 밀가루와 옥수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방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들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선호하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는데요. 그중 육류 소비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수입 곡물의 30%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을 육류 생산에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인지라 식량 자급률을 더 높이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구조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농가에선 곡물 대신 딸기나 토마토 같은 원예 작물 재배를 선호한다는 점, 무관세로 인해 해외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밀린다는 점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힘든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인데요. 주요 식량 수출국에서 식량을 대량 수입해오는 곡물 시장의 큰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농업 현황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국가별 농업 전문가도 거의 없기에 상대국 농업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많아져야 합니다.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기술 지원과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 식량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에 미래에는 식량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에 경각심을 느낀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이미 식량난 대비를 마쳤고 최근 중국은 이례적으로 식량 안보를 강조하며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 안보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식량 무기화 시대는 이미 시작했다는 것, 기후변화 역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식량을 자급하기 어려운 한국은 이제 식량 안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식량 무기화 시대에 대비하여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저는 식량 관련 전공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